교재는 따로는 없어요. 제가 교환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자료는 파일로 저희 단톡방이랑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공유 드릴 거고 그걸로 보시면 되고,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명리학계로는 저희가 그 필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1, 2, 3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3권, 세 번째 그 녹색 책이 있어요. 3권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씩 이제 필사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 과정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그 한 권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이제 강의 순서랑도 비슷하게 맞물려 있으니까 한 3페이지, 3페이지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은 제 소개부터 좀 드려볼게요. 제 소개를 어떻게 드릴까 했을 때 제 사주 가지고 제 소개를 드리는 게 가장 맞겠죠. 제 사주를 한번 꺼내 놓고 저의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라고 하고요. 어 저는 창광 선생님께, 창광 김성태 선생님의 공부를 계속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 스승님이시고, 저 호는 인천화라고 합니다. 인천지화라는 이름에서 천이라는 글자를 받아서 호는 인천화라는 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이 사주 역학 말고 요가랑 명상 이런 지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예전에 그 사범이라는 호칭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최사범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사범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온라인에서는 최사범이라고 지금도 저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범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주는, 저는 77년생이에요. 77년 10월 24일생이고 시는 정확하지 않아요. 시는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아침 깨라는 내용만 들어서 일단은 그냥 대충 묘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먼저 사주를 적을 때는 이렇게 남잔지 여잔지부터 먼저 쓰시는 거예요. 먼저 쓰시고 건 77년이면 정사생이에요. 정사, 그리고 10월 경술, 일은 갑인일주고요. 갑인, 시는 묘시, 정묘시입니다. 대운수는 5대운이고요. 지금 45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45대운이 아마 경술부터 거꾸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경술 다음에 기유, 그 다음에 무신, 그 다음에 정미, 병오, 을사 이렇게 되겠네. 지금 요쯤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대우는 을사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5대운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갑진 이렇게 살겠네요. 이렇게 갑진, 을사, 병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그래서 저는 간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계속 해왔었어요. 요가랑 뭐 인라인 스케이트 강사도 했었고 요가 강사도 했었고 지금도 요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요가 몸 쓰는 것보다 명상 쪽을 더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첫 남자 요가 강사로 데뷔를 했었었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 나온 아저씨 돼가지고 이제 몸 쓰는 건 좀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수월의 간목으로. 인옷을 삼합을 하고 있어서 인옷을 이렇게 삼합을 해서 정화라고 하는 이 상관을 격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술월에 태어났어요. 술월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이 술월에 필요한 것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앞으로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자, 사주는 이렇게 생겼고요. 첫 번째 팔품. 팔품이라는 것은 오행의 계절을 뜻합니다.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 유술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유술월에 태어나서 그 계절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당령은 신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절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오행이 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정, 무, 신, 임, 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저는 요 신금이 주관하는 계절에 태어나서 이러한 오행을 갖췄을 때 능력적인 자질, 재능 개발을 하게 되죠. 정화는 있어요. 무토도 있고요. 신금은 이때 태어났고요. 임수는 없고 간목은 있어요. 즉 임수 빼고는 다 갖춰진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임수인데 임수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해야 될 역할은 신금이라고 하는 완성품, 그리고 상품, 전문성, 이걸 가지고 임수라고 하는 시장에다가 전달하고 판매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임수가 없으니 저는 시장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가치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물건을 준비를 해놨는데 임수라고 하는 시장을 만나지 못해서 못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기해년부터 지지, 해수, 임수를 만나고 작년에 이민년이었죠. 지금도 아직 이민년이에요. 임수라고 하는 수운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오고 있어요. 19년부터 해서 22년까지. 시장이라고 하는 수가 만난 건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상품과 가치를 알릴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2019년부터 저는 사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19년, 20년, 21년, 22년 벌써 이제 횟수로는 4년 차가 됐는데 이 수가 와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급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상품을 계속 재가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화급금이라는 뜻은 재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완성품을 시장에 내보내야 되는데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AS 해가지고 더 가치를 높게 만들어서 조정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재활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해요. 재활은 사람을 고친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물건을 고친다라는 뜻도 있어요. 저는 요 두 가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쳐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게 있고 잘못 배운 사람들을 고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유술월,
수월의 신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정, 치료 같은 것들도 했었어요. 요가를 하면서 인체를 공부를 했었고 체형 교정이라던가 뭐 이런 자세 교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역할도 해 왔었었고요. 지금은 여러분처럼 이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내가 시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고객에게 합당한 상담가로 재탄생하시는 그러한 시기를 만나실 겁니다. 저는 오행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행은 이렇게 생겼고 첫 번째가 오행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주에 음,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지, 술월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술월에 합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합을 인오술, 인술, 삼합을 하고 있고요. 또 묘랑 묘술이라고 하는 육합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호술 삼합이라는 의미는 내가 전문성을 높이다, 끊임없이 개발하다, 전문가 집단에 소속하다라는 의미고요. 묘술 육합이라는 것은 서열 관계가 있다, 상하 관계가 있다, 그런 체계와 질서에 있는 곳에 속하다. 그래서 훗날 나도 이렇게 저 윗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류층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포부, 야심이 있는 남자입니다, 전. 그리고 이것은 전문성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겠다. 이게 환경의 특징이에요. 수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그 환경이 저는 전문가 집단의 환경이기도 하고 또 서열 관계가 있고 상하 관계가 있는 환경에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저는 병약을 얘기를 할 건데 병약에서는 여러분 지금 다 들어와 계시죠? 정은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자기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소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천간에 화가 두 개나 있어요. 정화가. 그리고 지지의 사화도 있고요. 그 인호술 화국도 하고 있고 대운에서 여름을 또 병정화를 또 겪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많아요. 화가 다하다. 그러면은 화가 많으면은 금생수를 해가지고 저 화기운을 억눌러 줘야 돼요. 수라는 기운으로. 근데 저는 수가 사주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았을 때 화다한 현상에 의해서 첫 번째로 화다 토조 땅이 마르고 두 번째로 화다 목분 나무가 타들어가고 세 번째로 금 금소 금이 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이 타들어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척박한 땅이 살기 힘든 땅이 되니까 장소를 벗어나고 이동해야 되는 걸 뜻하고 목분 화가 많아가지고 나무를 다 태워 없앴으니까 나무가 사그라졌어요. 저 목이라는 뜻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다, 이지러지다, 헤어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금소, 내가 쌓아놓은 가치, 전문성,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녹여서 없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제가 병술, 병술년, 정해년, 요때 제가 사업을 망합니다. 장사하던 거를 망하고 역학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병술 정해년이었어요. 이 2006년, 병술년은 2006년,
2006년, 2007년 요때인 거죠. 병술 정해 무작위축. 이때 그래서 사업을 망하고 첫사랑과 헤어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 모든 빚을 지고 돈 다 날리고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병약으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사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사, 경술, 갑인, 정묘. 지금 을사대운인데 이 35살에는 뭐였어요? 갑을 병, 그리고 병사, 진사, 오, 병우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뜨거웠다고. 그래서 25살에는 또 정미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뜨거운 계절을 살아왔죠. 그래서 화다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병술 정해년에 화다, 토조, 화다, 목분, 화다, 금소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 천간의 간목이 경금에 의해 상극을 받아서 저는 어렸을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금극목 되면은 일단은 외형적인 그 부러짐 현상이 나타나요. 기능적인 현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었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요가를 시작을 했었어요. 요가를 시작한 이유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제가 허리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오행은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나서 이러한 오행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임수라는 게 없어서 잘 판매하고 전달을 못하다가 수라는 운을 만나서 해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것은 내가 직접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죠. 저한테는 수라고 하는 기운이 없으니까 이것을 위탁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판매해주는 사람을 둬라 라는 뜻입니다. 매니저를 둬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인호술 3합이 돼 있고 묘술 6합이 돼 있고 병약으로는 화가 너무 치열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육신을 얘기를 해볼게요. 육신. 이렇게 저는 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5번이죠. 상관격. 상관격이라는 것은 거래를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표현과 전달을 중요시 여기고 잘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이고 신선한 것을 원한다 라는 의미가 상관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관생재라고 하는 전 정화가 기토라고 하는 상관생재를 봐서 현장 능력, 실무 능력을 파악하는데 저는 이게 바뀌었어요. 무토로. 기토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이 정제를 생해야 되는데 상관이 편제를 생해서 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라던가 전문성이라던가 그리고 업무 포지션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첫 번째 대학교를 갔을 때 저는 경영학과를 갔었고요. 경영학과를 갔다가 중퇴를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뭐, 그냥 알바 같은 거 말고 첫 직장으로는 인라인 스케이트 회사의 판매 역할을 했었고, 거기 다니면서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 강사도 했었고요. 거기에서 승진하면서 뭐 이렇게 했었어요. 하다가
또 요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요가를 시작을 했었고, 요가를 하다가 이걸 요가를 강사를 하게 됐었고, 이걸 또 하다가 사업을 이제 사업이라기보다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 호프집을 운영했어요. 그걸 또 망하고 막 이렇게 자꾸 바뀐다. 전공이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격은 정화라고 하는 상관이 첫 번째로 개수라고 하는 정인을 봐야 국가 자격을 따요. 나라에 합당한 교화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취득하게 되는데 저는 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자격자예요. 비자격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야매라고 하죠. 야매 뭐 이런 식으로. 저 요가나 이런 역학이나 이게 공인된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요가든 역학이든. 비자격의 분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을목이 있어야 내가 이제 구신이라 해서 공을 자격을 갖추게 되고 상신으로 구신으로 내가 공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쟁력 있다. 지위를 상승시킨다. 라는 뜻이죠. 저는 자격은 갖추지 못했는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주이기는 합니다. 지금이 지지에서 내가 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대운에서 을사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 자격을 갖추진 못했으나 활발하게 활용은 가능할 때다. 언제? 2025년 갑진 을사년이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때 제가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고 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이 23년이 이 개수라고 하는 운이 왔죠. 그러면은 이제 음지에만 있다가 자격을 갖추려고 하겠죠. 드러나고 인정받고 공적인 인물로 내 실력을 만들고 그리고 가치화를 시켜서 몸값도 올리게 되고 할 때가 202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가 23년부터 운의 시작이 도래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년이 되면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 나타날 거고 실적이 생기고 경쟁자로부터 이길 수 있는 운이 25년이 될 거고요. 27년이 되게 되면은 격이라는 운이 다시 도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에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던 회사에서 나아가서 역학과 명상을 제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시작을 기해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때 개업하고 나가야겠다라고 염두를 두고 있는 과정이죠. 이렇게 운의 시기까지 볼 예정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경술월에 태어나서 상품화 전문화를 시키고 정화라고 하는 오행의 배합을 통해 가공하고 재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수라는 기운이 없으니 그것을 판매나 하는 부분을 위탁하거나 매니저를 두는 형태를 취할 것이고 인호술 삼합과 묘술 육합이 돼 있으니 전문가 집단에 소속해 있고 묘술이라고 하는 상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다. 화가 많아서 화가 많을 때에 무리한 투자 혹은 성급한 행동에 의해서 몰빵 현상이 나타나니 재물을 다 잃고 사람을 다 떠나보낼 것이다 라는 운을 보내왔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거래, 표현, 전달을 중요시 여기는 역할을 할 거고
상관생제가 바뀌니 전공이나 전문성이 계속 변화될 것이다. 격은 상관격이 개수라고 하는 정의를 얻지 못하니 국가 공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고, 겁제라고 하는 구시는 있으니 실무 현장에서 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23년에 자격을 갖추고 몸값을 높이고 25년에 그것에 대한 성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 소개를 했느냐? 이 3달 동안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3달 후에는 여러분도 자기의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팔품, 내가 살고 있는 계절의 특징, 그 다음에 지지의 합충 변화, 환경의 특징, 병약, 내가 잘하고 못하고 무엇이 병들었고 약은 있는지에 따라서 컨설팅이 가능해지고 주의점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육신, 사회적인 관계,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격, 내 직업적 틀을 언제 만들고 이기고 지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3개월 동안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사주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꼭 도움될 수 있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아, 내가 이 과정 동안 참 얻은 게 있구나라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상해지는 것 같아. 친절하게 설명하잖아. 진짜. 그전에는 그냥 쓰세요 하고 말았었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자, 임상, 사주 적는 법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사주를 20개에서 많아야 50개인데, 뭐 38개면 되죠. 일간별 10개, 팔품 8개, 격 10개.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새로운 사주를 계속 쓰지 않아요. 앞으로 사주 20개를 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100일 동안 똑같은 사주 계속 쓸 거니까. 간목일간, 유술월, 상관격, 그때마다 간목일간 다시 소환하고, 팔품마다 다시 소환하고, 격할 때 또 다시 소환하고, 같은 사주를 계속 반복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매 주차마다 쓸 내용들이 한 주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사주 적는 법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남자, 여자 먼저 쓰는 거예요. 성별을. 남자는 건, 여자는 보온이겠죠? 그리고 연월일시, 연, 월, 일, 시, 를 쓰는 겁니다. 정사, 경술, 갑인, 정묘. 그리고 대운을 쓰세요. 대운 쓰는 저는 5대운이에요. 5, 15, 25, 35, 45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술이니까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을사, 뭐 갑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대운을 이렇게 쭉 써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사주 하나를 쓰는 건 거예요. 이렇게 20개를 써 놓으십시오. 일주일 동안. 사주 찾아서 뽑아서 만세력으로 찾아서 뽑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름 써놔야겠지. 이름이랑 뭐 최재호,
77년 10월 24일 묘시. 거기에 이제 사주 쓰고 여기에 대울 쓰고. 뭐 직업, 하는 일, 뭐 회사, 상담, 사업, 뭐 이런 거, 직업이나 하는 일 같은 것도 메모해 놓으면 좋겠죠. 했던 일, 과거의 일도 적어놓고, 아니면 특이사항, 뭐 아팠다, 이혼했었다, 사업을 망했었다, 어디 합격했다, 무슨 자격이 있다, 이런 것들 써놔도 되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20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간별로 간목일간 하면은 누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일간의 특징이랑 연상 매칭을 시키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인묘월 하면은 누가 딱 떠오르는 거야. 아, 인묘월 이분 이랬지. 정인격 하면은 누가 딱 떠오르는 건 거야. 아, 정인격의 특징이 이렇지. 이 20개에다가 이걸 매칭시킬 거예요. 앞으로 사주 20개를 딸딸딸딸 외우게 될 겁니다. 같은 사주 계속 쓸 거니까. 같은 사주 계속 쓰면서 쓸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늘어나? 첫째 날에는 일간을 쓸 거예요. 아, 일간의 특징. 첫 번째 주에는. 두 번째 주에는 팔품, 계절의 특징을 쓸 거예요. 계절의 특징. 3주 차에는 계절의 특징의 변화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합충, 지지, 모양 볼 거고, 육신 볼 거고, 격 볼 거고, 병약 볼 거고, 운세 볼 거고, 하나씩 다 집어서 넣을 거예요. 이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한 주차 한 주차마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기다가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사주 써놓고. 일간의 특징은 뭐지?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도사가 되려면 해야 돼요. 60가자 외우기.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갑자, 을충, 병인, 정묘, 무진, 기사, 병호, 신미, 임술, 계해. 아, 맞나? 뭐가 틀린 것 같은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임신, 임신. 계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오겠죠. 그러면은 유 다음에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쭉 가겠죠. 그 다음에 또 갑신, 그 다음에 을유 이렇게 또 가.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이 개해, 해로 끝나게 돼요. 그게 60개예요. 60갑자. 그게 갑자을주 병인전면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계유 가스룰에 병자정축 무임기묘 경진신사 임액기미 여기를 쭉쭉 해서 쓰는 건 거야. 그리고 속으로 막 되뇌 이으시는 건 거예요. 이게 앞으로 순행으로 갑자, 을주, 병인, 정묘를 이렇게 외우고 또 뒤로도 외워요. 개해부터 거꾸로. 갑자에서 뒤로 가는 거야. 개해, 임술, 뭐 신유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뒤로도 잘 외웠었는데 이제 안 하니까 안 돼.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걸으면서 가자울조 병인저면 무진기사 경호심 임신기후 갑술의 병자정치 무인기묘 경진시사 인물기미 갑신일 강수중 이렇게 했다. 그래야 나중에 사주를 딱딱딱딱딱 이렇게 익혀져. 사주 적는 것도 익혀지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배울 내용입니다. 학습 목차 조화와 조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조화라는 것은 균형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조화와 조우. 조화를 통해서 사람이 때에 맞는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생존력, 살아갈 힘,
능력을 갖췄는가를 살피는 게 자기 준비력을 보는 것을 조화라고 하고요. 조후, 계절의 균형을 뜻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했는지를 보는 조화와 조후, 때에 맞춰서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마음가짐을 갖냐. 정신과 멘탈,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이냐 아니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냐, 마음을 잘 해보려고 먹느냐, 자기 감정 조절이나 이런 걸 잘 하느냐, 마음 다스림을 살피는 것을 조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해놓고 만사 그르치는 게 뭐예요? 툴툴대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일 다 잘해놓고 욕 먹잖아. 안 뽑히고 결국에. 그러니까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결국에는 이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만사를 다 이루고 마지막에 그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조화와 조후가 중요합니다. 생존력, 준비력을 갖췄는지 조화, 조후를 통해서 마음 씀씀이는 어떤지. 막 하지도 않은데 항상 막 비관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부정적이고. 조후가 안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오행의 상생상극을 배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만물이 시간에 따라서 생장성멸하는 것을 살핀다. 나고 자라고 잊고 그리고 거두는 그런 것들을 오행의 상생상극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용신과 희귀신을 통해서 하늘에서 자연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를 알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환경에 적합하게 하는가, 그 임무를 또 적합하지 않은가를 봐서 나의 재능 그리고 적성을 살피게 됩니다. 이것을 용신과 희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팔품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계절의 특징. 그리고 오행의 태과불급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병이학이라고 합니다. 뭐가 지나치게 많으면 하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태과하면 불급하다라는 뜻이. 만물이 자라고 이루는데 이때 부족하고 과한 것을 살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기한 현상, 나쁜 현상들을 판단을 하죠. 아까 제사주에 화가 많았듯이. 그 계절별 지나치고 부족한 그 오행들을 판단을 해서 컨설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리하게 확장하지 마십시오. 준비 없이 성급하게 일 벌이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습해서 생각이 너무 많거나 우환의식이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들거나 너무 건조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소홀함이라던가 토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고 준비와 실천 사이의 갭이 너무 크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게 됩니다. 병약을 모르면 컨설팅이 어려워요. 병약을 알아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약이 있든 없든 병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육신의 상생식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역할, 이때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이 사회 관계력을 알아갈 거고요. 그리고 격국, 구ung, 성패, 성패, 구ung을 통해서 사회적 신분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선천적인 직분과 직무를 알고 직업의 성취에 대해서, 사회적 틀에 대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운을 통해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게 나만의 길로 후천적인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운이다. 세운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을 뜻합니다. 대운으로 준비하고 세운으로 활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 생일,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 직업 이런 거 넣고 여기에다가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건 한자로 써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정사, 병술, 갑인, 정명. 예시니까 하나만 쓸게요. 사, 술, 인, 명. 사주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뭘 써요? 여기다가는 이제 대운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오대운. 오대운의 기, 기, 무, 정, 병, 을, 갑, 개. 이렇게. 여기 유, 신, 미, 오, 하, 진, 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5, 15, 5, 5, 15, 25. 뭐 아무튼 이렇게 35 이렇게 되겠죠? 45, 55, 6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 거예요. 저는 지금 을사대원 이것도 다 한문으로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팔품, 그 다음에 지지, 합충변화, 병약, 태과불급, 격, 상생식, 그리고 육신의 상생식, 그 다음에 격국, 격국의 구흥성패, 그 다음에 일간, 일간의 특징, 그리고 세운, 세운까지 울로 이거를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싹 빼곡하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냐? 일간, 일간의 특징. 간목일간이에요, 저는. 여기 갑인 일주라서 간목일간. 양간과 음간의 특징이 있어요. 양간, 성곤지향적이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간목의 특징으로는 교육형 인간이고 자기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자존심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장점은 스스로 배우고 익혀나가는 기특함이 있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상대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심상이 있다. 단점은 초년 고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초년의 고생이 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품으로는 유술품으로 경영체계, 적용력, 구성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에 태어났다. 운용체계 환경에서 신금이라는 당령으로 재활, 구성, 상품 구성 능력이 있다. 그 뜻은 상품이나 물품 관리를 하고 활용하거나 하는 환경에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환경이다. 상품이나 물품을. 그리고 보호관리, 치유, 재활, 복구 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 상생식으로는 정신임이라고 한다. 신임이 유술이라는 계절의 특징은 품질 개선 그리고 상품 체계를 구성하는 환경인 거고 금생수가 잘 돼 있으면 시장성이 좋은 상품을 선정하는 능력을 뜻하고 그리고 정신, 화급금이 잘 돼 있으면 전문성 효과, 리모델링 하거나 복구하는 형태다. 그리고 무임이라는 것이 무토가 있으면 활용을 위한 관리 효과가 있고 수생목, 임갑이 돼 있으면 대외, 거래관계, 그리고 입찰, 납품, 영업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그럼 이거를 나중에 시기도 딱 넣는 거야. 금생수가 언제 돼요? 이민 계묘년에 금생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병술 정인년에 화극금을 하겠죠. 그리고 경자 신축 때도 마찬가지고 무술기에서는 이거를 하게 되고 갑진을사에서는 이것을 하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시기도 나중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품질 개선을 통한 상품 체계의 확립이라는 시기인데 이 신임이라는 것은 대외 거래 관계에 맞는 필요 행위를 하게 되고 정신은 운용력 그리고 무토를 만나게 되면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고 갑정, 목생화가 되면 훈련과 연습을 하는 시기이고 전문성을 쌓아가고 임갑은 시장의 변화에 맞게 자기 가치를 재조정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화로서는 생존 습관, 헝그리 정신, 부지런한 삶을 감명한다. 이게 잘 맞지 않으면 게으르다. 유술의 월은 금생수하려면 화생토 토생금을 해야 된다. 저는 화생토 토생금이 잘 돼 있습니다. 조후로는 마인드, 멘탈, 긍정사고, 침묵적인 사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 이게 안 돼 있으면 부정, 불안, 불신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더운 시기이니 임수를 통해서 그 뜨거움을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무토가 있어야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 개발하게 되고 경금이 있으면 지혜를 빌려주는 인도자, 인복이 있고 지지, 신금이 있으면 내가 생존적, 실질적인 물질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병약, 저는 화가 많습니다. 화다금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의견을 고려치 않고 자신을 계속 재개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신은 임수입니다. 임수가 있어야 화다금소, 금생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변화하고 바꾸고 AS에서 고쳐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 그리고 개인 생활, 육신으로는 상관이라는 의미인 거죠. 상관은 나는 피해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는 의미를 뜻해요. 전체 속에서 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속된 형태로 해야 되는데 개인 행동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는 뜻입니다. 상관은 전체가 보고 있으니까 개인 행동을 삼가야 해야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내가 왜 따라야 되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상관의 특징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봉사와도 같아요. 개인이 정한 룰보다 사회나 개인이 속한 조직이 정한 그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것이 개성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한다면 배척당하게 된다라는 모습,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겁재의 어떤 상생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쭉 써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관생재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고 육신의 생화 재화는 뭐가 돼 있고 합할은 또 뭐가 돼 있고 격으로서는 상관격에 어떤 의미가 있고 세운으로서는 2021년 이게 신축년 2년 전 얘기네. 3년 전에 써놨던 거구나. 2021년은 신축년으로 뭘 해야 되는 때인지 정관운 정관운은 직업의 틀을 안전하게 만난다. 임무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팀장 승진을 저 때 했어요. 인성이 있느니 아니면 식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재성을 설할 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 22년, 이민년에는 어떠한 운이냐. 너의 개성을 살려라. 특화시켜라. 제가 22년에 그래서 유튜브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상대가 나를 안다고 판단하는 거. 관설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과 호전되어 상대의 피를 주전을 바꾸는 모습.
뭐 기타로는 또 신살로는, 천간합으로는 뭐 저 공망, 합평충파 뭐 이런 것들도 또 있죠. 아무튼 이렇게 다 본다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 넣어갈 거예요. 자기 사주 가지고. 그리고 20개의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갈 겁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이거 해 나가실 거예요, 앞으로. 상담 양식 공유 드릴 거고, 상담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 손으로 쓰세요. 하나씩 하나씩 배운 거. 누적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쓰실 겁니다. 이거를 100일 동안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툭 건드리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축월의 특징이 뭔지, 병화일간의 특징이 뭔지, 정관격의 특징이 뭔지. 그거 가지고 이제 우분에다가 싹 집어넣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일간, 팔품, 병야, 지지, 육신, 격구. 이 내용이 세운이라고 하는 걸로 싹 들어와가지고 한 글자로 콕 집을 거예요. 그 운이 계묘년이라고 하는 이 계묘년이 이 계수가 팔품으로는 뭐고 육신으로는 뭐고 지지의 합충 변화로는 뭐고 격으로는 뭐고 그게 계묘년이다. 한 글자로 쏙 집어내는 겁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거예요, 앞으로. 네. 처음에 하나씩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천간 배우고 그 천간의 활용 방법, 그것을 일간에다 넣어서 일간의 특징으로 먼저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지 넘어갈 거예요. 계절의 특징으로. 네.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계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지, 합충 변화, 삼합, 방합, 배열, 육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태가불구 하면 오행이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 넘어가죠. 육신의 특징, 육신의 상생식, 상생식 특징, 그리고 격의 상구신, 그 다음에 기신, 그 다음에 합하는 짝신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세운 들어갑니다. 운보기, 건강운, 재물운, 뭐 연애운, 그리고 세운 보는 것까지 하면은 이 과정이 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큰 틀을 잡기 위한 부분이니까. 세세한 거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면 돼요. 지금 이 말씀드린 이 6항목을 3개월 동안 배울 거예요. 큰 틀을 먼저 이해해 놓고 그 다음에 오행의 더 깊은 의미, 육신의 더 깊은 의미, 격의 더 깊은 의미는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행 가지고 간목의 특징, 뭐 곡직, 목 이거를 쭉 세분화해 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과정이 음양 오행만 뭐 1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음양 오행 하고 나면은 앞에 것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빠르게 확 다 훑는 거예요. 전체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세세한 공부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